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지금 제가 강연인데 거의 이렇게 꽉 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예지 보전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오늘 지금 와보시니까 상당히 이렇게 저 아니라도 스마트 팩토리 잘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의 범위를 또 보자면 무궁하게 또 많습니다. 공장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해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 많지. 그래서 그 중에 IT 공간 광고 많이 하지 마라 그러시던데 IT 공간에서 그 중에 한 분야만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지보전, 전류 예지보전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전류 예지보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상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서울대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 지금 스카이에서 이제 대학의 순위가 쓱으로 바뀌어간답니다. 쓱이 뭐냐면 SSK로 바뀌어간답니다. 서울대 우리 고대 연세대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이미 서울대는 성균관대학교한테 잡혔다 하더라고요. 이 성균관대학교는 왜 그럼 잘하냐?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성공한 사학가들이 이렇게 훌륭한 기술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러면 서울대에서 배웠다고 그런답니다. 삼성에서 다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이 성균관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 제도가 너무 좋으니 서울대 총장님도 따라하기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나 혁신의 지금 속도가 성균관대가 오히려 이제 서울대보다 앞섰다. 그러고 성과도 앞섰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서울대, 이제 성균관대 다음 서울대, 그 다음 이제 카이스트, 그래가 쓱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 교수님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는 울산 기업입니다. 서울에 지사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저희가 사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뀐다는 거는 이렇게 이 변화에 내가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이제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 쪽은 일반 밖에서 우리 B2C 사회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런 게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느끼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 예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9년 전에 울산에서 이제 1인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1인 기업의 사장님이 호리바라는 일본 기업의 엔지니어 분이셨습니다. 이 엔지니어 분이 이제 일본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을 하셨는데 기술이 있으시니까 현대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에 등록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형님처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진짜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한 10년간 이제 프로젝트를 한 200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장비, 좋은 장비 많은 공장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진짜 돈도 많이 주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을 200건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엠하고 둘이서 시작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현대중공업 변압기 성능 검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성공을 하고 나니까 다음 일을 또 주시더라고요. 두 번, 세 번 하면서 했는데 제가 29살 때 퇴사를 했습니다. 한 9년, 10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30 전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퇴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 하나 처음에 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저보다 훌륭한 직원들이 들어와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처음 하거나 어렵거나 이게 뭐 잘 돼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신뢰관계가 있으시니까 뭐 제가 실력이 최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 그 부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난 뒤에는 창업을 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좀 주로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PLC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우리가 C나 어셈블리나 이런 프로그래밍은 제가 했지만은 전자를 모르고 또 이제 전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많았는데 그때 제가 여기 부산의 부전동에 와가지고 그 해원전자 그 고충진 사장님이라고 그 지금도 아직 74세인데 아직도 C 잡고 지금 부전동에서 프로그램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 프로그램 아직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사장님께 제가 3년 동안 울산에서 매주 주 한 3, 4회를 계속 내려오면서 그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트웍도 배우고 마이크로 프로세스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많은 공장에서는 이제 외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래돼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배워서 납땜도 하고 또 고급 기술은 부산에 와서 같이 해결해서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산업 현장에 이제 그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산에 저희 동래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8년 동안 이제 동문회 분들이나 형님들을 만나질 않았었는데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어디 공장에 들어가서 담당 과장님하고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네트워크가 생겨서 여기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곳곳에 또 선배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고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났는데 창업을 하고 한 3년 정도까지는 현대자동차나 제가 직접 현대중공업을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잘 아시는 분들도 창업했는데 이 업체가 살을지 죽을지 모르니까 바로 등록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현대자동차 중공업 등록시켜서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울산의 현대자동차 상공장에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는데 다운타임 2시간이 생겼는데 공장장님이 이제 잘렸습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전임 공장장이 잘리고 나니까 그 다운타임 때문에 잘리고 나니까 후임 공장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운타임을 줄여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진동 분석이나 유분석이나 온도법이나 이렇게 예지보전의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비싸거나 안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거나 한 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 담당 그 3차체 차장님하고 이제 기존에 잘 알고 있으니까 제안을 해라 해서 전류로 하면 반값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럼 한번 해보자.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받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해서 64개의 그 구동부에다가 전류 센서를 달아서 이제 실시간으로 전류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지나고 나고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사고가 났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첫 프로젝트였는데 그런데 데이터의 변곡점이 3개월 전에 2주 전에 이게 변곡점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잡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변곡점을 이제 잘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그 조기 경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그러면 북경에 있는 3공장을 한번 더 해보자
라는 이제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북경에 저희가 또 54개를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한 1년 돌려보니까 3군데에 고장이 났는데 이런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담당자와 저는 자신감을 갖고 멕시코 공장에 이걸 전부 다 깔자. 그래서 멕시코 공장에 프레스 차체 의장 도장 공장에 싹 깔게 됩니다. 그리고 좀 거기에 이제 많이 깔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기치 못한 이제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제가 멕시코까지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정화시키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러시아, 터키, 중국 국내 공장으로 전체 확산을 시켰는데 현대 기아차에만 저희가 이게 1억에서 4억 정도 하는 솔루션인데 현대 기아차에만 46개 공장에 저희 거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소문이 좀 나면서 또 이제 소개도 받고 이러면서 포스코에서도 이제 요걸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뭐 경동이라든지 뭐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이래서 한 1, 20개, 한 20여 개 정도의 대기업에서 저희 제품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예지 버전이라든지 이런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많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중국 공장, 중국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지사가 있고 국내 업체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해외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서론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 이제 하고 예지보전하고 연결 지어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동안 벌써 다 읽어보셨을 건데 이게 막연히 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4차 산업이 뭐냐? 그럼 우리 공장에서만 이제 봐야 되는데 그제 저 AI도 잘하고 뭐 IoT도 잘하고 다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가 안 됩니다. 그제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순위는 지금 1등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 분야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또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 중에도 이제 한 분야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장으로 와봅니다.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포스코, 뭐 삼성 이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글에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게 이제 요런 좀 보조 자료로 좀 쓰기 위해서 구글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제 공개된 자료가 있어서 우리 포스코도 스마트 팩토리에 계속 하려고 엄청 이제 이런 식의 투자를 했고 우리 삼성, LG, SK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크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작 1등 하는 거는 없고 중소기업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다고 추진단에서 이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1단계부터 해야 됩니다. 1단계부터 하는데 조금 이제 처음 1단계 할 때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의욕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는데 더트 팩토리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다시 추진단이 이제 조직을 좀 바꾸면서 그런 거를 인지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진짜 스마트하게 이 사업을 또 진행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더트 팩토리가 이제 양산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투입돼야 되고 조금 건전하게 진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한 공장으로 저희가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수치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전부 다 1단계부터 4단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몰라서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이제 우리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리트는 뭐냐면, 일단 메리트보다는 메인테넌스 이제 유지보수 하면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라든지 분들이 이제 딱 일단은 뭔가 돈 들어간다. 이제 그런 생각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들이 기계나 전기 전문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고 계신 데가 많이 없으십니다. 예. 저는 고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창업해 나가시고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핵심 인력들이 이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고 대기업에서는 또 기계 설비나 이런 많은데 사람 많다고 계속 사람 자릅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경력 29년인데 처음에 할 때는 공장에 가면 우리 그 공장에 우리 계장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임들 현장에 이제 대기 보전 사무실 가면 박짝박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한 50% 정도 가면 되고요. 한 20년 정도 가니까 거기서 또 50% 가면 되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거의 한 20년 전보다 그때 인원이 한 10%, 15% 정도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경영자들이 이거는 비용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산이라든지 이쪽을 줄이기 전에 먼저 이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 보전 쪽에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없는데 기계는 많습니다. 대기업은 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들 중에 이제 우리가 왜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와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고장 나는 대로 오히려 그냥 2중, 3중으로 해서 예지보전을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비용보다 그냥 고장나면 고장나는 대로 또 세웠다가 불러서 다시 하는 비용이 싸다는 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후 대응이 싸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고장나면 안 되는 회사가 있고 평생 고장 안 나야 되는 회사가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나도 별 이탈이 없는 곳이 있는데 경쟁이 심할수록 돈이 되는 사업일수록 예지보전에서 우리가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회사들은 필요해야 되고 산업이 이제 잘 될수록 이런 다운타임을 줄이면 정비 비용 좀 더 들여가지고 줄이면 공장 새로 하나 짓는 것만큼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메인터넌스나 리페어가 필요한 분야는 장치 산업인데, 이 장치 산업에서 이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원가 절감 기여도도 가장 큰 영이 됩니다. 이 장치 산업 쪽에 갈수록. 우리가 또 이게 TPM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후 보전, 예방 보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다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이제 그 TPM, CBM, CMS, TICBM이라고 했는데 토탈 전수검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 쪽으로 이제 전수 엔터프라이즈 자산관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이 맞춰지고. 여기 우리 여기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에셋 매니지먼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장도 이제 현장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납니다. 이런 고장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고장이 근데 패턴으로 나는데 모터 수명이 보통 한 10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지만은 10년 돌아가다가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고장 나는 것보다 모터 수가 많으니 고장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갑작스런 대응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다운타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코스트가 이제 절감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 자, 요거는 저희 생산성 본부에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설비 보전 비용이 일본은 지금 요 데이터를 보시면 매출액 대비 12%, 한국은 매출액 대비 21%. 똑같이 매출하고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공장을 캠프를 2배를 지어야 순이익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설비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비 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10%대로 내려가면 공장 2개 지을 걸 1개 지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 보전비 10% 절감하면 매출 74% 상승 효과 맞지 않습니까? 100억 매출하는데 2공장 지어가지고 200억 매출해가지고 똑같은 돈 남기는 것보다 1공장에 더 생산성 높게 건전하게 운영해가지고 하는 게 100억짜리 공장 다시 하나 뭐 우리가 요즘은 조단위로 공장 짓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짓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게 이제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이제 막 이런 그 예지 보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지 보전을 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서버에다 주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각화도 시켜주고 인사이트도 줄 거다 라고 하는 업체가 수백 군데 있습니다. 뭐 수백 군데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어디에 데이터가 있고 뭐가 진짜 데이터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마이닝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또 가져오려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최적화시키거나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데이터를 주면 안 그러면 기존에 공장에 있는 뭐 PLC라든지 이런 데 센서라든지 데이터 있으면 그거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 PLC에 데이터 센서에 있는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가져와야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쪽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이게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현장에 공간 비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뭐 하나 손을 대려면 공장이 한도 끝도 없이 넓지 않습니다. 기존에 빡빡하게 엄청 이제 타이트하게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공간을 내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공장이 잘 돌아가는 공장일수록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럼 또 뭐 이런 공장 뭐 따로 또 공간 들어가서 설치하려면 비용 들어가지. 그리고 또 심리적인 장벽이 있지. 그리고 또 비용적인 거 있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뭐를 가져와야 될지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 디스커버리 분야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게 데이터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만 주면 다 한다는데 데이터 권력, 데이터 자본주의 얘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뭐가 데이터인지 정작 모른다는 거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나 가져와 주면 또 일부 지금 바쁩니다. 또 왜냐하면 사람도 그만큼 줄였지 않습니까? 이제 마른 수건도 짠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더하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진짜. 이렇게 줘도 이거 검토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나온 최근에 이제 이런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이런 흐름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저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와 쓰레기가 같이 오면 분리수거하는데 시간 더 듭니다. 뭐가 데이터인지 뭐가 쓰레기인지를 알고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 혼자는 아무지도 못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제 인공지능이 지가 1000배나 빠른 뭐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1000배 느리면 1000배 이제 느리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자, 이게 우리가 예지보전에 그런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뒤에 페이지는 한 100페이지 남았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화면만 딱 보여드리고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IT 공간이 이제 뭐 상 받은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좀 보여주려고 안 넘어가는 거고. 우리 저 개발진인데 노트북에서 눌렀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고. 저희가 이제 예지 보전 한 분야만 처음 시작해서 64개째 설비 예지 보전 그 특허를 계속 내고 있고요. 오늘도 울산대학교 교수님한테 우리가 연구 과제를 하는데 지금 올해 교수님 특허를 내는 거를 과제해서 우리가 그거를 실적을 못 냈다 이러시길래 우리가 5개 준비해놨습니다 이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특허를 5개를 이제 그 특허 사무실에 내라 크고 왔습니다. 예. 요거는 앞에서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한다는 거는 우리 아날로그 센서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가 있어야 뭐 우리 디지털 트윈을 하든 AI를 하든 빅데이터를 할 건데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넘겼는데 안 넘어가면서 볼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예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특허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설비 수명 주기나 예지 보전의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성숙기 전에 발전기로 지금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공장의 설비 예지 보전에 대한 그 특허 출원이 지금 히다치나 미쓰비시, 포스코, 화나 뭐 이런 업체들, 삼성, 지멘스들이 이제 내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IT 공간이 수원이 되겠습니다. 예. 포스코, 삼성, 두산, 남들이 보면 정한한 기업을 알겠습니다. 예. 이쪽 한 분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특허에 대한 저희가 뭐 요 전 세계에 했다는 거고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지금 현재 47억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우리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모바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기 경보가 목표니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세부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시고 요거는 제가 저희 빌딩을 그러니까 하나 또 자랑 드리는데 예지보전하고 돈 벌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현대자동차하고 이거 하자 이래가 예지보전하고 돈 벌어가지고 지금 울산에 50억짜리 빌딩 샀습니다. 제가 그 빌딩을 사고 난 뒤에 우리 직원한테 내일마다 7층 8층 에어컨 이런 거 지락 보고 우리 엘리베이터 들컹거리는 거 전류 팍 뜨고 이러면 제가 가서 점검해라고 오히려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이는 관리가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저도 직접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우리 이제 아주 좀 이거 오래됐습니다. 초창기 꺼내가지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 라인에서 문제 생긴 거 발생해가지고 조기 경보한 사례고 요런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조기 경보해가지고 저게 정상적인 파행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그 수백 대 수천 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을 때는 누구도 저렇게 돌아가는지 의심 안 합니다. 근데 고장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고장 날지도 모르고 어제 수리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데 수리하고 있으니까 어제 수리한 게 또 고장 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해도 누가 먼저 또 고장 날지 모르는데 컨디션이 바뀌면 빨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이런 컨디션을 전수 검사하는 게 이제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지보전 하나만 UAG라는 솔루션 가지고 예지보전 하나를 잘 하니까 저희가 전류하고 전압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경영이 공짜로 됩니다. 무상으로 에너지 관리가 EMS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RTO라든지 환경장비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공장에서 어떤 공정의 구동부가 이제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조기 경보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띠각을 고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환경 안전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설비, 우리 사람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뭐 기계도 움직이지, 이 움직임을 모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냐는, 공장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돌아갔냐, 공장은 무엇이 움직여야 제품이 나옵니다. 예, 움직임을 전부 다 전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자동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안 됩니다.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가 가시적으로 나와주고 인사이트를 줘야지만, 사람을 결국은 똑똑하게 만들어 줘야지만 공장이 스마트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중요하다는 말씀은 미리 드렸기 때문에 데이터 디스커버리부터 해야 된다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이제 한 거고요. 한 5분 정도 제 시간이 남았는데, 예. 아직 한 80페이지 남았습니다. 이게 이런 전기사고 부분이라든지, 뭐 기계사고라든지, 뭐 가스, 안 그러면 지하 누설물, 뭐 스파크로 인해가지고 하는 부분, 전류를 분석하니까 다 검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났는 데를, 우리 여기서 뭐 길 가다 보면 흐린 날 변압기가 지직거립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 분명히 좀 이제 누설 전류라든지 뭔가 이제 생기가 지직거리고 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 미리 그런 거 알면 띄워가지고 미리 정전 안 생기게 하겠지.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거 다 하려면. 전국에 있는 그 전봇대 변압기들 언제 다 그거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전수 검사를 하려면 그런 비용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직거렸을 때 전류는 스파크라든지 누설 전류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팍 튀고 전압은 떨어집니다. 그거를 검출할 수 있다면, 어디서 전류 이상부터 생겼다는 것들이 있는데, 전류가 지직거리는 것들이 한 번만 지직거리고 바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폭발하거나. 여러 번 조기에 사전에 여러 번 그 징후를 줍니다. 그때 알아내면 조기 경보가 되고 사고나 고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장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진공 펌프도 있고, 여기에 전부 다 회전기가 들어가고, 현대중공업하고 로버트의 회전기의 건전성, 예지보전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이, 회전기는 전기차에도 전부 다 이제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건전성을 이제 보기 위한데 사용되고 있고,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냉동 창고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우리는 뭐 수천억 개의 뉴런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경세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장은 센서를 설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인체의 센서만큼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게 된다면, 전수검사 하게 된다면, 우리 몸처럼 나 오늘 좀 어깨가 뻐근한데, 안 그러면 어깨 이상한데 좀 더 있다가 좀 큰일 날 것 같다, 빨리 병원 가고 가봐야겠다라는 신호를 전수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떠나서 스마트십, 여기 부산이니까 뭐 스마트십에도 이런 통신 방법을 가지고 기존에 비해서도 스마트 팩토리만큼 할 일이 많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철판을 통해서 무선 통신을 하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설비들과 거의 네트워크, TCP/IP 네트워크 속도를 다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스마트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하고 코어가 하는 회사의 기술이고요. 현장에 고객들하고 많이 뛰보니까 대체로 저희는 이제 회전기 모터 쪽 하니까 전수검사하고 싶고, 비용 말씀이 제일 많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보고 싶은 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도 저희가 이제 변곡점이 이렇게 시작될 때
수천 수백 대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4만 대의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포항에 20만 대의 구동부가 있습니다. SO일 2만 5천 대 있고 SK 1만 5천 대 있습니다. 우리 애지간한 공장들 전부 다 수천 대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언제 고장날지, 예전에는 중요한 거 한 10대 100대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공장에 한 우리가 10,000대 있다면 이 다운타임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 50%는 이제 사후 보존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이제 사전 예지 보존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피사라고 그렇게 피사에서 사고 나기 전에 경보 줬는데 작업자가 알람을 꺼버렸습니다. 조기 경보 줬는데 알람 꺼버리니까 고장 나가지고 다운타임 생긴 겁니다. 요런 거 데이터 적용을 하는 부분도 1단계부터 우리 인공지능까지 4단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건전성 지수나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은 비교 분석입니다. 고속의 데이터를 저렴하게 전수 이제 획득해가지고 컨디션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화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 시장이 회전기 시장만 200조 시장입니다. 회전기 시장 200조인데 회전기가 있어야 공장이나 사회나 빌딩이 다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 예지보전에 이제 비전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데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상용해서 이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거래가 35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데이터 중요하다는 걸 그만큼 모른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구동부나 회전기가 안 쓰이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 없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기계입니다. 그죠? 기계가 움직이는데 회전기가 움직입니다. 저희는 인체 혈류처럼 기계는 전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분야만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서울대학교에서 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니까 맞다. 몸이 이제 인체가 움직이기 전에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몸이 움직이면 모션 디텍터라는 센서를 몸에 박아가지고 3D 스캐닝을 합니다. 이 스캐닝을 하기 전에 근육에 미세한 전류 센서를 이제 붙여가지고 센싱을 하는데 0.2초, 일반인들은 0.2초, 운동선수는 0.1초 전에 몸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전류는 근육에서 전류는 변동해서 미리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기 전에 이 근육에 우리가 전류라든지 반응이 미리 온다는 거고요. 그거 전에 우리 눈에 동공의 반응이 온다는 거고 그거 전에 우리 뇌세포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움직이는 게 기계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기계는 전류, 인체는 전류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분야에 가능하다고 이제 확장을 시켰고 사례로 보면 시스템 구성이고 다음 장에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 요거는 원리고요. 저희가 CT와 ZCT 누설 전류라든지 전압을 받는 원리 이제 저희 센서 원리고 요거는 저희가 데이터 특정 분석하는 알고리즘 64개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요. 요렇게 하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체 구동 시간, 횟수 이런 것들도 보조적으로 다 알 수 있고 현장의 온습도 판넬 저도 이제 보면 요거는 좀 제가 응용을 좀 했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DAQ 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현장에 또 중요한 게 구동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컨트롤 판넬이 중요합니다. 컨트롤 판넬 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수명이 그만큼 1년씩 이제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판넬의 온도가 왜 올라가는지 평소와 다른지도 중요하니까 온습도 센서를 같이 판넬에서 봐야 되고 진동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터 표면 온도도 볼 수 있어야 돼서 이런 걸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만들고
제가 이제 현장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줄 서서 기다리시고 그 관리하고 컨택하고 있는 업체 수입니다. 140개가 있고 계속 저희가 조금 이제 아직 성장 일 들어오는 만큼 지금 인원이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투자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고객사하고 같이 만든 자료인데 여기서 회사는 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구성도를 그려드립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어디에 뭐가 어떤 솔루션이 몇 개 들어가고 그러고 또 우리 공장마다 이제 패턴이라는 설비의 어떤 흐름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움직임이 어떤 그 신호가 중요하다라는 걸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분하고 저희 협의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빈도나 이런 거를 정해서 이런 신호를 잡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런 그 대기업분들이 세계에서 좋다는 센서나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 써오셨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시겠습니까? 써봤는데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면 여기 그 진동 음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전압이나 전류나 주파수에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영역이 넓은 지역이 진동인데 그리고 또 제일 파손되기 전에는 온도로도 좀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들아 전기 신호들아 라는 걸 이제 그 이런 논문을 통해서 저희 조사를 했습니다. 온도, 진동, 충격, 펄스 이렇게 여러 분야에. 그래서 전류에서 이런 신호가 오는 게 가장 그 우리가 싸게 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이제 결과까지 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멋진 강연을 펼쳐주신 IT 공간 이영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 부산, 울산, 경남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 엑스포의 3일차 A트랙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경품 추첨